첼시전, 손흥민 골 무효, 토트넘 2명 퇴장, 시킨 심판 대반전 난리난 상황, 손흥민의 사과.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춘천 듀오 손흥민, 31 토트넘과 황희찬, 27 울버햄튼, 이 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오는 11일 밤 9시 30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에서 2024 시즌 EPL 12라운드에서 맞붙는다. 7일, 한국 시간, 첼시에 1대4로 패하며 리그 첫 패배를 당한 토트넘은 8승 2무 1패로 리그 2위. 울버햄튼은 3승 3무 5패로 리그 14위다. 그동안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코리안 더비가 있었지만 이번 경기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손흥민과 황희찬이 올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11경기 8골 1도움으로 리그 득점 공동 2위, 공격 포인트 4위에 올라 있고 황희찬은 11경기 6골 2도움으로 리그 득점 공동 6위, 공격 포인트 5위다. 두 선수 모두 현재 EPL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선수가 각 팀의 에이스로 맞붙는 코리안 더비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두 선수는 최고의 파트너를 잃은 상황이다. 울버햄튼의 돌격대장인 페드로 네투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하고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은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울버햄튼전 결장이 유력하다. 네투는 올 시즌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튼의 공격을 이끌던 파트너이고 매디슨 역시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을 대신한 손흥민의 단짝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다. 파트너의 결장은 아쉽지만 오히려 춘천 듀오가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기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할 경우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돼 EPL 역사상 6명뿐인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 보유자가 된다. 황희찬은 리그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노린다. 울버햄튼 선수의 리그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는 2004년 앙리 카마라 이후 황희찬이 19년 만이다. 2004년에는 울버햄튼이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터라 황희찬의 기록은 더욱 빛난다. 카마라는 7경기 연속 포인트를 작성했는데 황희찬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록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두 선수의 팀 내 입지는 대단하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이,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터져줘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재밌게도 두 선수는 이번 경기를 마친 뒤 나란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돌입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두 선수 중 누가 웃으면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 포스테코글루 감독. 내가 있는 한 5명 이어 도라인 올린다. 토트넘 호스퍼는 7일 한국 시간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 지역 그레이터 런던의 해링게이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 첼시 FC와의 경기에서 1-4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첫 패를 당했고 첼시는 리그 3경기 만에 승리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첫 패를 안았지만 9명이 수적 열세 속에서 맹공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토트넘의 팀 스피릿을 보여줬다. 같은 날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패배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많은 부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에 일반적 견지에서 게임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에 실망했지만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바쳤고 그것이 긍정적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날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심판 판정은 곧 심판 판정이다. 난 지난 26년 동안 감독을 해오면서 나쁜 판정을 많이 겪었고 나에게 불리한 결정도 많이 겪었다. 그럼에도 판정은 판정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명이 퇴장해도 수비 라인을 올리며 공세를 퍼부은 것에 대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5명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올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3. 항저우금에서 대표팀 단골로 동갑내기 정우영 홍현석의 성장은 이제부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여러 선수들의 커리어에 날개를 달아줬다. 병역 혜택을 통해 커리어를 중단 없이 이어가게 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A 대표팀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 이제는 A 대표팀의 단골 멤버가 된 정우영, 24 슈투트가르트 독일, 홍현석, 24 KAA 헨트 벨기에, 이 대표적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독일, 은 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1, 2차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싱가포르,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와 중국, 21일 선전을 잇따라 상대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월드컵 예선뿐 아니라 내년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동갑내기 정우영과 홍현석도 나란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최정예 멤버들이 모두 소집된 가운데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이라는 실전을 앞두고 정우영과 홍현석 모두 클린스만 감독의 구상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기점으로 둘은 A 대표팀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정우영은 아시안게임 8골로 득점왕에 올랐고 홍현석은 중원에서 기동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으며 우승에 힘을 보탰다. 이후 10월 A 대표팀에서 둘은 처음으로 같이 발을 맞췄고 11월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차세대 대표팀 공격과 중원을 책임질 자원으로 도약했다. 무엇보다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이 A 대표팀 승선에 단단히 한몫했다.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해 8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 중인 정우영은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 기간을 제외하면 정경기에 출전하며 소속팀의 전폭적 신뢰를 받고 있다. 공격 2선의 어느 지역이든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과 수비 가담 능력까지 갖춘 그는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분데스리가 3위를 질주 중이다. 홍현석도 올 시즌 16경기에서 4골 4도움을 올리며 팀 전력의 핵으로 활약 중이다. 헨트에서 두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그는 2선과 3선을 오가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격 포인트도 쌓고 있다. 최근 축구시장 전문 트란스퍼마르크트가 발표한 홍현석의 몸값 700만 유로, 약 98억 원은 한국 선수 중 5위에 해당한다. 그의 높아진 가치를 알려주는 지표다. 아시안게임으로 날개를 단 홍현석과 정우영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4. 레알, 안첼로티 후임으로 15경기 14승 1무, 천재 감독 모셔오나, 진심으로 주목 중, 로마노도 인정. 이적 시장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6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는 사비 알론소, 40일,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 감독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알론소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레버쿠젠의 지휘봉을 잡았다. 곧바로 당시 부진에 빠져있던 레버쿠젠을 잘 추스른 후 리그 6위에 오르며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UEL 티켓을 따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15경기를 치렀는데 무려 14승 1무를 기록 중이다. 이 중 한 번이 무승부는 분데스리가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거둔 무승부였다. 계속되는 고공행진에 분데스리가 2위 뮌헨은 추격자의 입장이 됐다. 레버쿠젠은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10경기에서 9승 1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레버쿠젠이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알론소 감독의 존재다. 알론소 감독은 선수 시절 뛰어난 축구 지능을 갖춘 미드필더답게 탁월한 전술 능력으로 레버쿠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과 작별이 유력하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안첼로티 감독의 유력한 차기 행선지는 브라질 대표팀이다. 브라질 대표팀 역시 안첼로티의 부임을 기다리며 현재 페르난도 지니스 감독 대행에게 잠시 지휘봉을 맡겨놓은 상황이다. 자연스레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부터 팀을 이끌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고 가장 유력한 차기 감독 후보로 알론소 감독을 꼽았다. 마침 알론소 감독은 선수 시절 레알 마드리드와 연이 있다. 알론소 감독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은 바가 있다. 과연 알론소 감독이 다음 시즌부터 친정팀의 지휘봉을 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5. 골머신, 선이 있지만 630억 오른쪽 화살표 970억 폭등. 레알도 눈독, 토트넘, 22세, ST, 영입, 쉽지 않네.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스트라이커 영입전에 가세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7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대체자를 찾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네덜란드 페이노르트의 주포 산티아고 히메네스, 22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최근 히메네스의 이름을 등장시켰다. 토트넘이 지난해부터 히메네스를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적료는 약 3,900만 파운드, 약 630억 원, 선이라고 했다. 히메네스는 웨스트햄과 풀럼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라이벌팀과 영입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적료는 또 달라졌다. 페예노르트는 히메네스의 이적료로 히샬리송과 똑같은 6천만 파운드, 약 970억 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여름까지는 이적시킬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손흥민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익스프레스는 케인의 이적이 여름 늦게 이루어져 비슷한 대체자를 찾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신 손흥민에게 9번 역할을 맡겼는데 탁월한 결정이었다며 한국의 골머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넣었다.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11골을 기록 중인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뿐이다. 그러나 토트넘은 여전히 중앙의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영입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바르셀로나까지 히메네스의 영입을 노리고 있어 산 넘어 산이다. 멕시코 국가대표인 히메네스는 자국 리그에서 뛰다 지난해 7월 페예노르트로 이적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다. 첫 시즌 그는 에레디비시에서 15골을 터뜨리며 정상 등극에 일조했다. 올 시즌에는 에레디비시 11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해 무려 13골 -3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이 1월 영입시장에 히메네스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이반 토니, 브렌트포드, 혹은 벤자미 세스코, 라이프치히로 윤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는 토니의 이적료로 무려 8천만 파운드, 약 129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세스코의 경우 그 절반 가격에 영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익스프레스의 설명이다. 손흥민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으로 최장 한 달간 팀을 떠난다. 토트넘은 이 변수 또한 고려해야 한다.